네, 미국이 3연속 0.75%포인트 금리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단행하고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,400원 결국 돌파했습니다. 네, 파월 연준 의장이 밝힌 물가 상승률 목표는 2%에 따라서 미국의 고금리 기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전문가 모셨습니다.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한때는 이른바 울트라 스텝 1%포인트까지 나왔었는데 네. 0.75니까 그나마 다행입니까? 어떻게 된 겁니까? 사실 1%도 예상이 좀 됐었는데 그래도 이제 0.75,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는 0.75로 발표가 됐고, 사실 0.75가 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내년을 또 어떻게 보냐, 이게 또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래서 0.75를 이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고, 앞으로 이제 그 흔히 점도표라 그러죠.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거든요. 내년에 어느 정도 24년도, 25년까지도 지금 점이 찍혀 있는데 이게 많이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올해 6월 달만 해도 올해 연말 금리를 4%가 사실 안 됐거든요. 근데 지금은 올해 4.25까지 좀 올리는 걸로 지금 점이 좀 바뀌어 버렸고, 예. 내년에는 4.6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24년도는 오히려 꺾입니다. 24년도는 3.9, 25년도는 2.9니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가 이제 금리 정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, 이게 근데 과거보다 금리가 어쨌든 예상보다 한 1% 정도 높은 수치거든요. 우리가 예상한 경로보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결국 좀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올해 말까지 2번 남았잖아요. 그래서 네. 0.75% 한 번 더 올릴 것 같고요. 11월에. 12월에도 0.5%. 그래서 아마 올해 말 금리는 4.25에서 좀 마감을 하지 않을까. 그래서 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좀 금리 수준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약간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1,400원 선은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. 그래서 1,400원 선을 힘겹게 지켰는데 네. 결국은 넘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원달러 환율이 네.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아닌 게, 예. 그동안 올라갔던 변수가 세 가지가 사실 좀 있거든요. 근데 결국 가장 컸던 게 그 물가 급등에 의한 이제 강달러. 이게 좀 컸던, 그러니까 긴축에 의한 좀 강달러가 가장 컸는데, 이제 네. 미국이 또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연달아 3번이나 밟아버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한 번 더 남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달러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. 달러 급등하니까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바로 줬고, 또 한 가지가 지금 러시아가 또 갑자기 이제 부분 동원령 내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커졌잖아요. 예. 이것 때문에 오른 부분도 또 일부 있거든요. 그리고 한미 통화 스와프도 사실 좀 기대를 했는데 아직은 어떻게 지금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. 근데 그 기대감이 약간 소멸이 되면서 또 환율이 좀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, 한국에 그러니까 과거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,400원 넘었을 때는 항상 위기가 왔습니다. 옛날에도 그 1,400원 넘었을 때 우리 다 아시겠지만 IMF 위기도 한번 왔었고, 네. 2008년도 금융위기도 그때 이제 1,400원 돌파하면서 왔는데, 사실 지금은 그때랑은 다른 게 부채 위기나 시스템 리스크는 아직은 아니거든요. 근데 그때랑 다른 점은 위기가 좀 복합적이죠. 큰 임팩트가 있는 부채 위기가 온 건 아닌데, 유럽 문제, 또 지금 엔화는 너무 약하고, 또 거기다 미국의 긴축 문제, 러시아 전쟁,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1,400원 돌파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이게 환율이 진정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. 이런 좀 우려들이 계속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1,400원이 심리적인 저지선이라고 이제 여기기 때문에 예. 이게 한번 뚫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시세가 막 유동칠 네.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위에 상단이 막혀 있던 게 이제 위가 뚫리게 되면은 그쪽 방향으로 또 약간 이제 투기적인 세력들도 있거든요. 이제 외환 시장에서도. 그럼 그쪽으로 이제 공격도 들어오는 거죠, 일부. 그래서 이제는 1,400원을 다시 깨면 좀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1,400원 밑으로 안 간다면 위로 열려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일부는 또 1,450원까지도 열어놓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굉장히 불안정한 움직임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악순환이 이제 연달아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코스피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락세더라고요. 네, 오늘 국내 증시도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요. 예. 코스피가 다시 2,300선 초반까지 다시 떨어졌고, 코스닥은 2% 이상 좀 급락하고 있는데, 일단 오늘 물론 이제 이 환율 변동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건 아니지만 한 8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오늘만 좀 순매도를 하고 있고, 예. 삼성전자가 참 좋지가 않습니다. 지금 52주 신저가를 그러니까 1년 내에서 오늘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을 했는데,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반도체 경기에도요,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좋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
미국이 금리를 올린 목적은 사실은 수요를 조금 둔화시키겠다는 게 목적이거든요. 그래서 물가를 잡겠다는 건데 수요가 둔화되면 반도체에도 당연히 안 좋죠. IT 제품이 안 팔리거든요. 그렇게 되면. 그럼 이제 IT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재고 우려로 삼성전자가 좀 빠지고 있고 이 부분이 역시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고 다만 이제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뭐 사료주라든가 조선업종은 좀 좋은 게 이게 러시아 또 전쟁 리스크에 약간 좀 수혜주로 또 오히려 부각이 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은 좀 강세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오늘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. 미국 비롯한 전 세계 인플레에 가장 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인데 30만 명 동원령이 또 내려지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. 어느 정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?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전만 해도 이게 또 우크라이나 뭐 재건 이슈도 좀 있을 정도로 약간 좀 전쟁이 끝나가지 않나 이런 좀 기대감도 있었는데 일단 이제 지금 부분 동원령까지 내려진 걸 보면 이제 러시아 측에서 또 대대적인 좀 반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 이제 이 우크라이나 이쪽 동쪽이죠. 예, 그쪽 지역에 좀 천연가스나 이런 게 워낙 매장량이 많다 보니까 러시아는 이거를 이제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는 또 그거를 포기하면 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서로 그 지역을 싸움을 하는데 포기를 못 하다 보니까 계속 장기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러시아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서 또 유럽 경제가 한번 좀 망가졌었잖아요. 한 번 더 충격을 좀 주게 되면 또 천연가스 가격에 문제가 생기고 며칠 전에 아마 아시겠지만 독일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40% 이상 급등한 수치로 나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독일의 전기요금이 또 큰 지금 쇼크가 났고 그래서 이게 또 전쟁이 또 장기화 된다라면은 유럽 경제에 타격을 주고 유럽 경제 타격은 유로가 약세고요. 그럼 이건 또 달러가 또 강해집니다. 그럼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또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빨리 끝나야죠. 끝나야 되는데 자꾸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좀 증시나 경제 환경에도 좀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은행이 이제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. 끝으로 간략하게요. 우리는 이게 역전 현상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할 걸로 보세요?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아까 이창용 총재 얘기도 좀 들어보니까 예. 빅스텝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0.5% 원래는 0.25가 기본 스탠스인데 10월 그 14일경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그날 아마 0.5% 올려서 너무 금리차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신 것 같고 전제 조건이 사실 미국의 금리 변동폭이거든요. 예. 이게 더 올라갔기 때문에 네. 한국은행도 아마 좀 따라서 더 강하게 올릴 것 같습니다. 네. 염승환 이사 이야기 들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